네, 마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증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일이 수능인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수능보다 어려운 국내 주식 파이팅이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이럴 때 지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솔직히 좀 지치는 마음도 없잖아 있거든요. 네. 짧게 오늘 장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과장님은? 생각보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이 사실 더 큰 좀 막막.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이 정도까지 물론 결국 지수를 끌어내린 거는 삼성전자 비중이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4분기에 대한 이 전망치가 과연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아지는 좀 시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일 오션 만기일만 지나면은 좀 예고인 수급만 좀 뒤바뀌길 기도하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 내일 수능과 함께 있습니다.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특징주 하나씩 보면서 시장의 기회를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기회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알테오젠입니다. 이거는 사실 어제부터 기대감을 모았잖아요. IR 이후에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까. 네, 사실상 알테오젠을 가장 잘 커버해주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73만 원까지 바라보면서 좋은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 줬는데 오늘은 좀 차익이 더 급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정말 궁금한 건 이거예요, 과장님. 73만 원까지는 가는 건 알겠는데 네. 그 사이에 변동이 이렇게 흔들릴까? 그럼 그때마다 기회일까? 이거요. 오늘 아마 오전에 저도 이제 여러 주변 여의도 친구들이나 이제 네. 여러 이제 증권사 직원들과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오늘 많은 얘기를 한 게 저 73만 원 목표가 현실성이 있는가? 물론 작년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죠. 2030년까지 밸류. 알테오도 마찬가지로 2030년쯤 되면은 매출에 3조가 나오게 되면은 네. 그러면 지금 밸류가 그때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2차 전지와 이거는 전 다른 결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크는 일단은 독점 이슈고 물론 이제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건 특허 만료죠. 키트루다가 특허 만료가 지금 원래 28년쯤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29, 30년 보통 1, 2년 어떤 사유에 따라서 연장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산도주가 실적 발표하면서 일단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얘기해서 나온 게 키트루다를 29년, 30년쯤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럼 기존보다 특허가 길어진다는 거는 당연히 머크의 키트루다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SC 전환율이 더 커진다고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밸류에 대한 차이가 크다라는 거지 결국에는 의약품 시장과 우리가 2차 전지 큰 경기 민간 산업과는 좀 다르다는 점을 조금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조금 말씀을 드렸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애널리스트 간담회 이후에 새롭게 나왔던 거는 원래 12월에 임상 3상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였는데 9월에 임상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9월에 임상이 마감이 됐고 어제 이제 박순재 대표가 이제 없긴 했지만 전태현 부사장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해왔던 거는 원래 2월 달에 탑라인 데이터가 나올 걸로 좀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 1월 달에 FDA 허가 신청을 한다. 그렇다는 거는 12월에 적어도 임상 결과 발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임상 3상 발표가 나옴에 따라서 향후에 키트루다의 이 시장의 독식 여부가 더 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분기 때 머크 키트루다만 이제 76억 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 8조입니다. 분기당 8조가 나왔습니다. 그럼 적어도 총 하게 되면 대략 한 30조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거고 물론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28년도 50조, 60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5%, 20% 성장만 나오게 되면 그 정도 나올 건데 거기에 SC 전환율을 50%를 갖다 붙인 거죠. 그런데 어제 알테오젠에서 얘기를 한 거는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 80%까지 SC 전환율을 옮긴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50조에서 50%면 25조입니다. 네. 25조에서 그게 로열티를 5%를 감안을 했을 때 1.3조에서 1.5조가 알테오젠을 받는 수익을 그 밸류로 땡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SC 전환율을 80%로 한다? 이거는 사실 7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100만 원도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로열티 엄민용에는 4%까지 감안을 해서 이제 추정치를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대가 절대 무리가 있는 가격이라 좀 생각을 안 하고 결국 이제 최근에 맺었던 다이치 산교 ADC 같은 경우도
물론 매출 20조라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 ADC 여파가 이게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다이치 산케오, 물론 화이자와 계속 꾸준히 그 관련 특허 이슈로 인해 소송까지 갔다가 이제 올해 총과 아마 작년에 소송 관련 이슈가 마감이 되고 끝나자마자 바로 진행한 게 알토전과 독점 계약입니다. 너네 하지 말라고, 우리만 독점할 거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3조 정도를 예상을 했고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70만, 80만 나온 이유가 셀트리온이 지금 3.5조 올해 매출 목표입니다. 지금 시총 40조죠. 네. 근데 지금 알토질 대략 한 22조가 됩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피어그룹으로 70만 원 가격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산도즈 바이오시밀러 빼고 그리고 추후에 테르가제 관련 빼고 한 수치이기 때문에 절대 무리한 목표가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어제 나왔던 추가적인 얘기가 또 하나 더 나왔습니다. 듀피전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토피 치료제죠. 2019년에 머크사와 6조짜리 기술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노피와 2020년에 4조 7천억짜리 계약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듀피전트는 이제 SC 제형을 하고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독점에 대한 계약 수, 어제 얘기가 나왔던 계약 산정의 변경에 대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결국 듀피전트도 임상 1상에 들어가게 되면 제형 변경은 1상 이상 없습니다. 바로 3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독점 계약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것 말고도 MTA, 우리가 흔히 아는 물질 이전 계약, 이것까지 포함하면 내년에 더 큰 성장을 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저는 매수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날 잡으셨네요. 알테오젠 설명. 네. 하나오션 궁금해요. 오늘 많이 내렸는데 기회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수준 목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수준 목표는 현대중공업 대비해서 일단 많은 상황은 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MRO 사업 최근에 두꺼운 수주를 받았고 예, 트럼프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MRO 사업과 그로 관련된 전투함의 수주 모멘텀이 있을 거고 물론 캐나다, 폴란드도 있는데 폴란드도 잠수정 사업이 60조 수준 모멘텀이 나중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수정 관련과 MRO 대한 밸류는 아직까지는 산정하기 쉽지는 않지만은 내년에 이게 모멘텀을 작용할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좀 변동성은 충분히 좀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어제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접근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질 때는 한번 기회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 열어주셨습니다. 장 마감 30초 전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저도 자리를 피하고 싶네요. 자, 코스피 2.62% 내렸고 코스닥은 2.97% 빠지면서 중요 라인대에 다 하회시킨 자리에서 오늘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옵션 만기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 현선물 매도 포지션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던져진 악재가 있는가? 사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매수를 부추길 호재가 있는가? 그것에 있어서도 아직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확실한 코인 쪽으로 가자, 차라리 확실한 미국장으로 가자라는 심리가 우리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구간 보니까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의 수는 거의 2천여 개가 넘어서 2,200여 개가 넘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속에서 양대 시장은 당연히 하방 쪽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코스피 지수는 2,416선에서 거래 마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월 5일 날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저가가 2,386선이었고요. 그리고 이때의 종가가 2,441선이었습니다. 거의 지금 그 밑에까지 그날의 종가보다 더 내려왔다라는 점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압박이 더 큽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2.94%, 3% 가깝게 빠져있는 구간인데요. 지금 거의 다중 바닥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700선을 하회한 자리에서 그래도 그 다리를 찍으면 다시 올라서기는 했었는데 코스닥이 가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힘을 내줘야 한다는 숙제를 아마 짊어지고는 있을 겁니다. 이 부분 같이 보면서 지수 방향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뭐 수급 볼 것도 없이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을 던져냈습니다. 7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구원 투수의 역할은 보여지지가 않죠. 기관은 60억 원,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확인됩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시면 외국인이 매도 우위 그리고 기관이 매수 우위지만 물량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시총 상단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결국 종가가 어떻게 되는가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56,6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 이게 뭐 코로나 시점 뭐 그때랑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많이 들으셨겠지만 120 월봉상을 뚫어서 내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삼성전자는 없었는데 뚫었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무엇일지 새로운 역사가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의 움직임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가수급상 외국인이 좀 들어오르는 시도는 있었는데 완전히 데이터 취합된 것 이후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다 시총 상단 뭐 구위권까지 다 내렸고요. 이 속에서 빨간불 킨 걸 한번 볼까요? 네이버가 어제 오늘 조금이지만 그래도 오늘 플러스를 좀 더 만들었다라는 점 전달드리겠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보고 계시다시피 알테오젠이 4% 밀렸는데 이러한 변동은 오히려 충분히 즐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화진 과장님의 의견 또한 덧붙여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전 집단 소재 같이 밀렸고요. 리가캠바이오도 같이 좀 밀렸습니다. 이 속에서 HLB가 0.33%면 지켜는 내주고 있다라는 점까지 보여집니다. 더 이상 어디서 우린 기회를 찾아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시장인데요. 아까 막막하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기회가 있다면 이화진 과장님. 네. 어디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화장품, 그리고 방산, 그리고 조선. 근데 이게 물론 시장의 투심에 대한 불안 심리가 일단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네. 코스피 PR이 지금 대략 8배 정도, 그리고 일본이 14배, 중국이 10배, 미국이 한 24배입니다. 물론 이제 성장성 있는 나라들이 국가가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당연히 더 가는 건 맞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사실 삼성전자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오늘 관련된 담보 부족 관련 이슈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거고 워낙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기술 격차가 굉장히 컸단 말이죠. 삼성전자는 아무리 빠져도 그래도 지금 78만 원대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5만 원 선도 이제 깨질지 여부가 좀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는 게 가장 큰 골칫덩어리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아질 수는 있는데 물론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 시장 제일 두려운 건 중국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트럼프 후보가 가장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미중 갈등 이슈냐. 결국 CXMT나 YMTC나 SMIC 실제적으로 내년 이 중국 반도체로만 일단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까지 올라온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 강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는 거고 최근에 뭐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계속 빠지는 이유가 중국 쪽에 대한 이런 공급 이슈가 충분히 그런 내년 이익 전망치에 대한 가이던스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년 4억 개수를 충분히 써 내려갈 거고 내년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취합을 할 건데 당연히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에 따른 흐름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 좀 반등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항상 이런 빠지는 시장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기술적으로 분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펀더메탈로 위에 있는 회사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빠졌네 이런 종목들은 저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화장품주 좀 좋게 보고 계신다라고 해서 대표 종목 실리콘2 간단하게 좀 전달 받아볼게요. 그러면 사실 북미 대표 종목이 실리콘2였잖아요. 네. 잉글우드 랩이 근데 그걸 좀 꺾었는데 뭐 선크림 다 팔아서 그런 거예요? 선크림 팔아서도 있는 거겠지만은 저는 지금은 실리콘2를 보는 걸 확장성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확장성? 뭐 월간 데이터 잠깐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피크 아웃만 아니면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간세 시장에서 우려할 수 있죠. 내년에 가이던스 자체가 어느 정도 전망치보다 꺾일 수 있는 점은 맞습니다만 근다고 간세 이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서 이 간세가 발목을 잡을 거는 좀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단기적인 부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링코드도 지금 35,000원 가격대를 계속 지지하고 있는 측면 물론 아직 3분기 실적 발표가 안 나왔지만은 지금 우리가 중국 시장 부진으로 인해서 북미 시장으로 충분히 도팔구를 만들어놨고 실리콘2는 유럽 시장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이 성공을 한다라면은 당연히 뒤따라오는 우리나라 화장품 중소형단 브랜드들 충분히 실적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올해 상반기가 네덜란드, 폴란드 쪽에 대한
실제 개선세가 올라오고 있고 거기다 최근에 영국 이제 부츠라는 브랜드를 아마 아실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가 철수는 하긴 했었지만은 부츠에 입점을 했다는 점을 굉장히 크게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유럽 쪽에 대한 기회를 계속 노릴 거고 실리콘투가 이쪽 시장을 뚫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관련된 뭐 VT나 아니면은 아이페밀, SC, 로맨 같은 브랜드들이 다수의 브랜드들이 한꺼번에 이쪽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화장품 전체 따에 따른 수익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이 뚫고 나면은 내년에는 중동 시장, 두바이에 있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에 대한 흐름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미국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 이제부터 침투율이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실리콘투는 이 35,000원 지지선만 충분히 보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35,000원을 지지하는지가 그러면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토픽도 화장품이던데 실리콘투보다는 그럼 오늘 토픽이에요? 실리콘투가 이미 있어가지고 이제 못 가져왔고 지금 그냥 얘기 말씀드리면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사실은 화장품에서 실리콘투를 보는 게 맞고 아모레퍼시픽의 접근에 대한 모습은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봤을 때 그동안에 2분기 때 우려했던 부분들이 저는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나 리스크고 일단은 아직은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3분기 원래 컨센 자체가 500억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300억 적자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시기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원래 처음 2분기 콩쿠에서 얘기했던 거는 내년 1분기나 2분기 때 중국 적자를 해소할 것이라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빨라지면 내년 1분기나 이번 4분기 때 적자가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아모레퍼시픽 사실 LG생활건강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국 노출도가 LG가 훨씬 높습니다. 당연히 북미 쪽 성장률은 80%에서 2배 이상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그 설화수와 관련된 리스크만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모레퍼시픽 대형주 단에는 가장 먼저 조금 반응이 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당연히 실리콘투가 더 클 거고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주가 빠진 거에 대한 저점 매수, 낙폭 가대 매수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더 점수를 주는 쪽은 실리콘투. 실리콘투요. 근데 아모레퍼시픽도 워낙 낙폭 과대에 있어서는 괜찮다. 네, 괜찮다. 화장품주 오늘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관심주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추가 전략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궁금해요. 쉽사리 안 꺾이는 게 보니까 강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이나 2월 사이에 그 인적분할 관련된 마무리가 다 되면은요. 그때부터 두산에너빌리티는 공장 증설 뭐 1조로 나올 거고 그 창원 공장 옆에 SM을 할 겁니다. 오늘 이 트럼프는 결국에는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죠.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전력 공급을 더 부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화석 연료도 있겠지만은 원자력 관련해서도 더 그 투자를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SMR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장, 내년이면 공장 증설 플러스 X에너지와 뉴스케일 파워 관련된 수주 프로젝트의 참여 여부,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11월 중반이고 이제 1월 넘어가게 되면은 내년 3월에 이제 최종 계약이 나오겠죠. 아마 그 사이에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우리나라 APR 1400 IP 관련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것만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지금 대다수의 지금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살짝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이 눈치 속에서 이제 한번 불이 땡겨지게 되면은 내년에 주도 섹터는 원전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사실 오늘도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추가 전략까지 받아봤습니다. IM증권 이화증 과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장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시간 뒤에여서 개장 폐장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